네, 앞서도 저 이유진 PD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2월 10일에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하고 그 휴전 약속 이스라엘한테 휴전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액수소리야 1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나머지 인질들 모두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해도 하마스는 나머지 인질들 한꺼번에 풀어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토요일 날 정오까지 다 석방하라 하기 하루 전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생존자들을 보니까 이건 뭐 아까 이우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홀로코스트의 사진 장면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트럼프는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리고 인질을 빨리 찔끔찔끔 내놓는 게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진도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인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공수에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린라이트를 때릴 거예요. 공격해. 이 사실상 공격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현재 매체를 보면 IDF도 지금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근데 배경은 이래요. 지난 이제 시계바늘을 한 9달 전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인수위 기간 중에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졸속 휴전안을 트럼프가 그걸 받고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이 쳤어요. 그 당시에 벤그리브 뭐 이런 극우 장관 뭐 좀 강성 보수 인사들이 내가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여론도 굉장히 동요가 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끝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하마스 박멸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바이든 표 그 졸속 3단계 그걸 갖고 오니까 뭐지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이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족쇄 즉 유엔 안보리의 이제 반이스라엘 그 결의안 통과 때문에 된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복을 한 거고 트럼프도 이 분위기를 보고 그냥 내가 이거 공치사 할게 하면서 내가 압박해서 한 것처럼 해놓고 이스라엘 입장을 좀 대변해 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내 여론에서는 트럼프의 행보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때문에 그렇더라.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도 안보 결의안은 조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유엔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졸속 휴전안을 받아들인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힘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피스 트루 스트렝스라고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그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직접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휴전에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안 지키면 내가 무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마스한테 명분을 주는 거죠. 휴전 협상해가지고 다 인질 풀어줘. 안 그러면 지옥불을 구경시켜 드릴게.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보여주는 차례라는 거죠. 그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협상을 원했지만 인질 상태를 보니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 이게 바로 큐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무력을 쓸 때야 하면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제 얘기를 그린라이트를 준 거고. 여기서 가장 멍청한 애가 누구냐면 하마스예요. 하마스가 지금 오판하고 있거든요. 그 바이든 표 그 졸속 휴전을 덥석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윤허를 한 것이죠. 오케이를 하니까 어프로브를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바이든과 별거 다를 게 없네 하면서 배짱 튀긴 거예요. 또 옛날처럼 또 인질 협상 가지고 찔끔찔끔 주고 뭐 이것저것 받아내고 또 상대방 애달게 만들고 과거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2014년도도 이 짓거리 했고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오바마 행정부장 시절에도 그랬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확실히 이제 템포를 끌어당긴 거죠. 야, 요번 주 토요일까지 다 데리고 와. 없으면 이제 지옥불이. 그럼 지옥불은 이제 IDF가 들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한편에 이스라엘한테는 뭐 뉴스에 잘 나가겠지만 이미 선적지어된 군수물자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10억 달러의 군수 지원을 지금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제 무장하고 붙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평정 들어가는 거죠. 토벌전 들어가는 게 입에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행보는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면 중동의 오디언스예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협상할 때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이제 지옥불이야, 무조건. 이거를 지금
이런 이제 내러티브를 지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동 국가들한테 이걸 보고 좀 긴장을 좀 하라라는 게 트럼프의 또 숨은 또 세컨더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나머지 인질들 풀어주지 않으면은 지옥의 불을 이제 보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불이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도 갑갑해지니까 그렇죠. 요번에 한번 이제 본보기로 한번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제일 만만한 게 하마스거든, 지구상에서. 얘는 뭐 도덕적 그 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게 없거든, 하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첫 바다로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이 하마스 애들이 그 인질들 풀어주는 장면을 보니까 하마스가 타고 온 그 막 그 밴 같은 것도 있고 멀쩡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멀쩡한 차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질들을 갖고선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막 선동에 도구로 쓰고 막 인질을 하면서 막 인질을 완전 좀 약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사람을 완전 무슨 송장 취급하듯이 하고 우리가 마치 베풀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선전, 이 심리전 장면을 묘사하는데 아마 여기에도 아마 트럼프가 좀 꼭지가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직도 부셔야 버리고 그 이 파괴해야 될 이 하마스의 잔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하고 그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나가라, 이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쫓아내기 전에 너네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탈출하려면 안전한 통로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비 투약도 많고 좀 굉장히 위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 확보는 어떻게 보면 군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유로운 이주 탈출을 갖다가 도모할 것이냐? 그럼 활로를 이제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트는 가자지구 인근 엘리어트에서 250km 떨어진 라몬 공항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첫 번째 이제 방안이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 있는 에시도드 항구에서 지중해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해상이랑 이제 항공 두 가지의 이제 초이스를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이제 활로를 확보하려면은 군이 투입해야 되고 아니 일종의 수송 작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군이 안전 책임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작전 초안을 이미 제시한 걸로 이스라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카츠 국방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최종 기착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 어디로 나갈 거야 됩니까? 최종 기착지로서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적합할 것이다 하고 콕 찍었어. 이 세 가지 국가를. 왜 하필이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입니까?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국가가 어떤 국가냐? 지난해 10월 7일 그 가자 전쟁이 한참일 때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이스라엘 보고 인종 총소, 아하.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 네트냐후 구속시켜야 이거를 갖다가 엄청 떠들었거든. 엄청 착한 척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쟤네들이 이게 뭐 스펜서 교수도 얘기했지만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런 막말을 해버리니까 오케이 우리는 악당이라 치고 카츠 국방장관 왈 그럼 너네가 받아 너네 착하니까 난민 받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가자 난민을 받아들인 것에 주저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제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카츠 국방장관도 이제 복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거 그 에일랏이라든가 에일랏에서 가까운 그 라몬 공항이나 아니면 아시도스로 이렇게 통해서 두 군데를 통해서 한쪽은 비행기로 실어내고 또 한쪽으로는 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군요. 근데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도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현수막 붙여놓고 네타냐후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집에 보내야죠. 그 사람 집에 보내야죠. 그리고 가택연금. 같이 살라 그래야지 데리고. 그렇죠. 자, 가자지구 주민들 중에는 이미 치료차 가자지구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어요. 이미 이집트 카이로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빠져나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서한지구에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이주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가자지구 주민들
팔레스타인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는 왜 우리가 고토를 떠나느냐 팔레스타인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팔레스타인 정책연구소 PSR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단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체 정책연구소인데 여기서 가자 주민 18세 29세 사이에서는 44%가 해외 탈출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자 주민 전체는 31%가 해외 탈출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자료가 언제 나온 자료냐면 10월 7일 이전입니다. 그럼 전쟁을 겪기 전인데도 44%면 지금 전쟁 상황이고 폐허가 돼 있고 사실상 건물이 위험 지역이에요. 들어가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폭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10월 7일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60% 이상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를 떠나고 싶은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거의 뭐 과반을 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10월 7일 전에 나온 조사인데 특별히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냐? 1번 터키, 그다음에 독일, 캐나다, 미국, 카타르 순입니다. 근데 정작 당사국인 터키, 독일, 캐나다, 미국, 카타르 이 나라들이 받아주겠냐고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지.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난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가자지구 난민까지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기야 뭐 10월 7일 전쟁 이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미래가 없어요. 미래 없죠. 미래가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가운데 그 IDF가 가자지구 안에서 이 하마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는 그런 그 문건들, 그런 계획들이 발각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왜 못 가게 하느냐. 첫째는 가자 주민을 인간 방패로 쓰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팔이, 그다음에 시체팔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국 주민들을. 둘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인구 구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IDF가 그 입수한 문건을 이제 테러 정보 분석 센터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ITIC라는 그 싱크탱크가 보니까 이게 왜 못 가게 하냐면 병력 자원 유지 차원에서 그래요. 그럼 PSR 아까 인용했던 그 자체 팔레스타인 그 인구 조사를 보면은 가자 주민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70%가 30대 이하예요. 이른바 징집 가능한 연령, 밀리터리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면은 지하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하마스도 이제 뭐 병력이 없죠.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아두기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른바 자국민 뭐 하마스 선동기구가 이제 2023년에 발간한 명령서, 이게 입수한 자료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주민들 대상, 청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국외 망명은 젊은이들의 한낱 신기류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이탈은 불명예 쓰러운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아니오시다고. 막상 가자를 떠나게 되면 서구 문명의 유혹과 질병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정신병을 겪을 것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해외의 삶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외 이주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주 탈출을 꿈꾸는 주민들은 시온주의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하면서 진짜 연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됐고 미사일 완전 그 지뢰밭인 동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 공작을 24시간 한다고 연구기관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같이 죽자의 얘기예요. 그렇죠. 남아 같이 죽자. 1947년에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앞두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한테 선택의 그 여지를 줬어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은 너희들한테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줄 테니까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래? 그랬더니 싫다 그러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마 마지막에 이 선택의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마스도 싫고 외국 나가는 것도 싫고 이스라엘 시민권 받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너희들도 그 대신에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무를 갖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아마 이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앞서 그 이유준 PD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만났어요. 만난 이유는 가자지구 주민 또는 뭐 서한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압둘라 2세가 뭔 소리냐고 우리는 이미 벌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이죠. 하루 전인가? 정상회담이 있었죠. 트럼프랑 요르단 국왕이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언급하면서 가자 주민 수용을 이제 요르단에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한 17억 달러 작년 기준에 그 원조를 받고 있어요. 17억 달러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가자 주민 받아라. 난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원조 까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압둘라 국왕 그 기자 그 회견 장면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압둘라 국왕은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 받아라 하니까 이집트와 협의 중이다. 주변국에 있으니까 협의해서 받겠다라고 핑계를 대다가 또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합니다. 받아.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집트와 따로 얘기 중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집트랑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이집트도 받아들일 거다. 라고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국왕은 그 아랍 연맹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우디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한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사우디 리야드에서 MBS 국왕이죠. 아랍 연맹하고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고 또 얘기하면서 초청장에 아마 나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자 트럼프가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때서야 이제 요르단 국왕이 이미 2천여 명의 가자 지구의 소아암 환자를 우리가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천 명의 소아암 환자가 나온 것이죠. 이쁜 척을 하는 거죠. 트럼프한테 우리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그래 잘했네 하면서 그래서 주민 얼마 받을래? 또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에요. 야, 그냥 막 밀어붙이는구나. 1대1 협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양자주의 협상 방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바이레터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어떻게 했냐면 감독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나프타라고 있었어요. 북아메리카 그 무역협정이라고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 미국이랑 이게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깼어요. 깨가지고 만든 게 이제 USMCA라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대1로 캐나다를 상대합니다. 캐나다가 이 조건 못 받겠어. 안 해. 그래 하지 마. 왜냐면 미국이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소비자가 갑이에요. 미국이 갑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랑 또 협상합니다. 멕시코도 조건이 너무 해서 못 받겠어요. 하지 마.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 또 온 거예요. 과거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왜냐하면 소비 시장을 이거 못하면 시장을 침투를 안 하면은 캐나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싹싹 빌면서 들어왔어요. 과거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사인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러면 나 왕따 될 것 같은데 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USMCA가 됐는데 그 당시 예배 조항이 뭐냐면 미국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언제든지 깨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언론에서 미국 언론이 이렇게 했어요. 멕시코랑 캐나다가 짜고 미국을 2대1로 압박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1대1로 각계격파를 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협상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약한 요르단부터 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건들고 사우디 건들고 순서적으로 계속 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MBS 사우디가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다자주의로 가자. 머틸레러를 해가지고 아랍연맹이랑 트럼프랑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안 속죠. 그래서 깨고 필요 없고 1대1로 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견장에서 또 자꾸 가자지구 언젠가는 개발될 거야. 시간 많아. 이거 막 계속 버티고 있어요.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1대1의 협상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현재 이집트도 그렇지만 아까 요르단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어요. 이거 깎으면 이집트도 들어와야 돼요. 1대1 협상장에. 그리고 순위파 수장인 사우디조차도 미국한테 지금 군사 원조를 받고 있고요. 뭐 패트리엇 포대, MD 등등 미국산 무기를 사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평화적 원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미국이 언제든지 이걸 어긋장 놓을 수 있어요. 핵 그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온시티 성패도 걸려 있고요.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70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거의 이게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 트럼프가 이걸 셀가스로 또 압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 다 약골인 거야. 단체로 붙어야 트럼프랑 어떻게 이게 좀 세력 균형이 되는데 1대1로 붙으면 다 이제 트럼프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과거에 그 나프타 깨는 방식으로 지금 중동을 지금 요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같은 경우 또 중동 정책이라면 또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가지고 또 막 반유대 이국가 해법을 떠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유럽도 트럼프랑 정산할 게 많아요. 나토 문제, 러시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트럼프랑 해결할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중동 정책에 못 끼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양자 대결 방식이 지금 중동 질서를 지금 다시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입니다. 예전에 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빈살만한테 원유 좀 증산해달라, 더 기름 좀 많이 뽑아달라 그랬는데도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 사우디가 그때는 그랬었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MBS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지금 일바따로 걸린 게 요르단 공항인데 그 기자회견 보면은 막 교장 선생님한테 막 그 혼나는 그 학생 주임선생 혼나는 이제 학생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르단 공항이. 그 받아 막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오케이 그냥 뭘 떠들든 그럼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받을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열 잡는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집트 괜찮아. 사우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사우디도 막아버리고. 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또 압둘라도 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변명거리는 다 생겼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동 질서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몰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가자지구 평정도 그렇고 뭐 이거 가자 주민도 그렇고 뭐 전쟁 하마스와의 협상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네트냐후 총리의 방향성과 트럼프의 대통령의 중동 정책의 방향성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